정치일학입니다. 오늘 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민주당 총선기획단 항의도 위원에 대해서 20대 청년층의 소통 창구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항의도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조국 수호만 외치고 있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민경욱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년 몫으로 이장한 친문 유튜버를 영입한 것이다. 친문 유튜버, 항의도 의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가 딱 맞는 송동꾼이다. 이 시대의 청년을 대표하는 몫으로 계산하는 민주당 계산법이 이 시대에 고통받는 청년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먼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기가 찹니다. 할 말은 해야겠죠. 현재 20대 지지층은 자유한국당보다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탈된 건 맞습니다. 많이 이탈됐지만 그래도 자유한국당보다는 민주당을 더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3년간 자유한국당이 20대 30대의 프레임으로서 경제 파탄과 청년 실업률 그것이 전부 문재인 정권의 무능에서 나왔다 이렇게 외쳐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보수 유튜버들이 그렇게 또 전파를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현실은 이명박근혜 정권 때보다 문재인 정권이 모든 부분에서 앞서고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언론들이 항의도 의원을 공격하는 이유를 이제 생각해 봤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 20대 30대의 프레임을 3년간 펼쳐왔다 했죠. 항의도 의원은 프로게이머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회운동가입니다. 바로 이 점의 이기감을 느낀 거라고 보여집니다. 항의도 의원은 청년문화포럼이라는 단체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에서는 수많은 가짜 뉴스를 찾아 참 뉴스를 전하는 참 언론인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회 활동을 하면서 젊은 층의 입장을 정치권에다가 대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항의도 씨는 어릴 적에는 박정희를 존경하는 보수 성향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커오면서 지금의 진보 스피커가 되었다고 합니다. 진보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죠. 이렇게 정의로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 중에서 항의도를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독 공격을 많이 하는 거라 보여지는데요. 그보다 항의도 의원은 프로게이머 출신입니다. 여러분, 프로게이머 뭡니까? 지금 젊은 청년들은 누구나 10명 중에 10명이 거의 한두 가지 게임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제 아들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게임을 하는 젊은 청년들은 프로게이머 출신의 항의도 의원이 궁금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의 유튜브를 접하게 될 것이고, 하나 둘 가짜 보수 유튜버들이 전파했던 잘못된 정보를 항의도 의원의 유튜브를 보면서 팩트를 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20대 30대 세대들이 어느 정도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 있는 작전 세력들도 항의도 의원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만큼 항의도 의원이 무섭다는 거예요. 정말 항의도 의원이 이 상태로 성장이 더 되어버리면 20대 30대의 지지층이 넓어집니다. 그걸 견제하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왜 자유한국당이 항의도 의원을 공격하는지 어느 정도 분석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랑님, 왜 민경욱이가 항의도 의원을 조국 수호자라고 지칭했나요? 라고 묻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언론들의 잘못된 보도, 이건 잘못됐구나 라고 깨닫고 중도층 사람들이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의로운 마음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사들을, 가짜 뉴스들을 팩트 체크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말이죠. 그런 정의로운 행동, 이 모습을 보고 조국을 수호하는 유튜버네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민경욱 의원이 말이죠. 비판을 한 거예요. 조국 수호자라고. 자, 일단 항의도님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근데 사실 그냥 다른, 그러니까 좀 덧붙이자면 언론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이 제 주변인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기자들한테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저에 대한 막 뭘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조국 그 전 장관이 얼마나 그 압박이 심했을까. 저도 그래서 제 지인들이 놀래가지고 전화가 오는데 당장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청년인데 그럼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캐는 거야? 뭐 제 단체 어떠냐, 니는 어떤 사람이냐, 뭐 주위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몇몇 정치인 얘기하면서 어떤 관계였냐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솔직히. 저 진짜 그냥 평범한 청년이고 정치 안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계속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쨌든 이런 걸 알려야겠다. 언론 개혁을 하려면 이런 것부터 없애야 되지 않냐. 이게 뭐 사생활 터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황 의원이랑 척을 진 사람이 있으면 없는 네. 사실 막 얘기하면 그게 기사가 되고 막 네네네, 그쵸. 진실로 바뀌어버리고. 네네네.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어쨌든 의혹이라는 걸 달고 그런 걸 내버리면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 조국 전 장관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럼 난 무조건 이제 안 좋은 사람이라고 볼 거고, 지금 인터넷 여론을 보더라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그게 사실처럼 보인다는 거고 친구들한테 또 놀라서 연락이 오고. 이게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 정도였는데 그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외치던 조국 전 장관한테는 오죽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 이런 걸 좀 알려야 그 어느 정도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평범한 청년한테도 이럴 정도면 검찰 개혁의 꿈을 오랫동안 갖고 계시던 조국 전 장관한테는 어떻게 했을까는 굳이 뭐 더 얘기 안 해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숨겨진 아들이 있대더라 이런 거. 그러니까요. 정말 여러분, 깨어있는 젊은 청년 우리 항해도 의원님, 현재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젊은 청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젊은 청년들이 무기입니다. 항해도 의원님께서는 흔들리지 마시고 문재인 정권의 성공과 민주진보 평생 집권을 위해서 열심히, 아주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꼭 부탁합니다.